화려한 궁궐, 그 속에 피어난 수많은 여인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영화를 누렸던 이들이 있었죠. 과연 왕의 여인으로 살았던 삶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궁궐 깊은 곳, 왕의 그림자 아래 빛났던 삶과 그 그림자가 사라진 후 찾아온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때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빛났던 이들이 어떻게 한낱 궁궐의 유령처럼 잊혀져 갔는지, 그 쓸쓸한 노후에 숨겨진 비극과 조선 사회의 한계를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요? 조선시대 궁궐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미치는 곳이자 동시에 수많은 여인들의 희로애락이 엇갈리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궁들은 왕실의 번영을 돕고 왕자를 생산하여 대통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왕비와는 또 다른 위계 속에서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때로는 왕비 못지않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후궁의 지위는 단순히 왕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넘어 출신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상징적인 통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궁궐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왕과 함께 최고급 의복을 입고 웃음꽃을 피웠을 것이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대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후궁들의 모든 존재감과 영광은 오직 광이라는 태양이 뜨겁게 빛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죠. 왕이 살아 숨쉬는 동안 그들은 궁궐의 가장 화려한 꽃이었고 권력의 한 축이었으며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은밀한 암투와 치열한 견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숨이 멎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승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후궁들에게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대한 재앙과도 같았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왕의 승하를 알리는 어명은 동시에 후궁들의 찬란했던 시절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왕의 영정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뿐 아니라 이제는 기댈 곳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허망함이 함께 스며 있었을 겁니다. 궁궐 깊숙한 곳, 그들의 처소는 이내 싸늘하고 쓸쓸한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마치 화려한 잔치가 끝난 뒤 홀로 남겨진 빈 그릇처럼 그들은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왕이 승하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저 전 왕의 여인이라는 과거의 잔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에게는 비록 어머니나 할머니뻘 되는 존재일지라도 정치적 입지나 실질적인 권력은 전혀 가질 수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왕실의 권력 구도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궁궐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세상과 단절된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대비나 대왕 대비로서 새로운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행운은 극소수의 후궁들에게만 허락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후궁들에게 왕의 죽음은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가혹한 순간이었죠. 한때 왕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화려했던 처소도 주인의 온기가 사라지면 금세 텅 비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궁녀들의 시선도 더 이상 존경심을 담지 않고 차갑게 변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은 후궁들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왕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냉혹한 현실은 후궁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들을 잊혀진 존재이자 쓸쓸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궁궐의 주인이자 권력의 정점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과연 그들의 남은 생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졌을까요? 왕의 그림자 아래 찬란했던 삶을 살았던 후궁들, 과연 그들의 남은 생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졌을까요? 왕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지자 그들을 비추던 모든 빛과 온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후궁제도는 단순히 왕의 곁을 지키는 여인을 넘어 왕실의 대를 잇고 번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축이었죠. 왕이 살아있을 때
후궁은 그 권력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으면 얻을수록 궁궐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자로 성장하면 그 존재감은 단순한 후궁을 넘어 미래의 왕을 낳은 어머니로서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권세와 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에게는 비록 어머니나 할머니뻘 되는 존재일지라도 정치적 입지나 실질적인 권력은 전혀 가질 수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왕실의 권력 구도에 혹여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궁궐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세상과 단절된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때 왕의 발길로 북적였던 처소는 이제 주인의 온기를 잃고 싸늘한 정적에 잠깁니다. 궁녀들의 눈빛에서도 더 이상 기대나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었을 테죠. 그저 무심한 시선만이 그녀들을 스쳐갈 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존재에게는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왕의 죽음은 후궁들에게 있어 단순히 한 사람의 상실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운명을 맞이했던 후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신빈 김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쓸쓸한 노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후궁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6명의 왕자를 낳았으니 그 존재감이야말로 대단했겠죠. 계림대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담양군 등 쟁쟁한 왕자들을 연이어 출산하며 그녀는 세종의 깊은 신뢰와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의 총애는 그녀에게 단순한 애정을 넘어 궁궐 내에서 상당한 위상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늘 왕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궁녀들과 내관들의 보필 또한 극진했을 겁니다. 왕의 옆에서 직접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을 테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화도 세종대왕의 승하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하면서 신빈 김씨는 더 이상 궁궐의 중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누렸던 화려한 삶과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그저 전 왕의 후궁이라는 이름으로 궁궐의 한 귀퉁이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낳은 아들들은 왕자로서 지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왕실의 권력 구도 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침전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거나 텅 빈 궁궐 마당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겁니다. 한때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여인이 시간이 흐르자 젊은 궁녀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궁녀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기대나 존경심이 담겨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오래된 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분 정도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신빈 김씨의 삶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총애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그녀에게 왕의 죽음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 자체가 허물어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림자처럼 남았고 그녀의 남은 생은 그저 고요하고 쓸쓸한 여정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왕의 총애가 사라지면 한 여인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왕의 사랑을 넘어 오직 자식들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했던 또 다른 여인들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삶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한때 선조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여러 왕자를 낳아 궁궐 내에서 그 위세가 대단했었죠. 많은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왕의 여인이라는 것을 넘어 궁궐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질 만큼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영화도 왕의 죽음 앞에서는 그 빛을 잃기 마련이죠.
선조가 승하하자 인빈 김씨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과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치열한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으니까요. 어두운 궁궐 복도에서는 알 수 없는 밀담들이 오고 갔을 테고 인빈 김씨는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했을 겁니다. 초췌한 얼굴로 애가 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궁궐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겠죠. 사랑하는 자식들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유배를 떠나거나 혹은 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인빈 김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불안과 안타까움,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체념에 이르는 감정들은 우리가 쉬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녀의 노년은 자식들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묶인 채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끝없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불안한 여정으로 점철되었던 것이죠. 왕의 죽음이 가져온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자 자식의 성공과 안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슬픈 초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빈 김씨처럼 역사의 이름이라도 분명히 남겨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후대에 전할 수 있었던 후궁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궁궐에는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저 궁궐의 한 조각처럼 존재하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익명의 여인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넓고 화려한 궁궐 안에 자리한 작고 초라한 방에서 늙은 궁녀들과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며 흘려보냈을 무수한 시간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히 쌓여가는 먼지처럼 그들의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점점 희미해져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 승하하고 나면 이 이름 없는 후궁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욱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죠. 역사의 기록 어디에도 단 한 줄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마치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쓸쓸히 사라져 갔을 테니까요. 이름 없는 비석들이 늘어선 쓸쓸한 묘역처럼 혹은 역사서의 텅 빈 여백처럼 그들의 삶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고요히 막을 내렸을 겁니다. 그저 궁궐을 스쳐 지나가는 쓸쓸한 바람소리만이 어쩌면 그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는 존재들이 겪어야 했던 보편적인 쓸쓸함과 비극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궁궐이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갔을까요? 궁궐이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이처럼 수많은 삶들이 그저 소리 없이 사라져 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에도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 존재는 분명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 혹은 고요한 연못가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왕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아래에서 감히 자신만의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쓸쓸히 쓰러져 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었을 텐데요. 이러한 익명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했던 한계와 절대 권력의 덧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의 희미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이 마감하는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 안에 살던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특히 후궁들에게 왕의 승하는 한때 누리던 모든 영화와 권력이 한순간에 허망한 꿈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총애를 받던 시절의 화려함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쓸쓸한 고독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쓸쓸한 노년은 과연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광이라는 절대 권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구조였죠. 왕의 총애와 존재 자체가 그들의 지위와 안녕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소모품처럼 버려지거나 혹은 애초에 없었던 존재처럼 철저히 잊혀져야 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들.
그들의 허망한 삶은 우리에게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 시대의 여성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한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화려한 꽃이 만개했다가 왕의 죽음과 함께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록 시대는 변하고 사회구조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거나 혹은 소리 없이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이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변화를 꿈꿀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죽음은 후궁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지만 조선의 역사 속에는 왕의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오히려 더 격렬해진 이야기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의 죽음이 불러온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왕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죠.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살아남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궁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 그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으니까요. 선조의 총애를 받으며 여러 왕자를 낳아 한때 궁궐의 실세로 불렸던 인빈 김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선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궁궐의 꽃처럼 화려한 나날을 보냈고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죠. 하지만 선조 승하 후 그녀의 삶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들이 광해군과의 왕위 다툼에 휩싸이면서 인빈 김씨의 삶은 한순간에 불안과 위협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오가는 밀담들,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던 그녀의 초췌한 얼굴은 한때의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들들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였던 그녀에게 왕의 죽음은 끝없는 초조함과 불안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유배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흘리던 눈물, 늙은 몸으로도 감추지 못하던 불안한 표정 속에서 우리는 자식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었던 한 여인의 비극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환희는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불안과 체념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던 것이죠.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후궁이 인빈 김씨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거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후궁들은 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식 하나 없이 그저 넓은 궁궐의 작은 한 조각으로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죠. 역사서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 한 줄, 그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넓은 궁궐 안에 홀로 있는 작고 초라한 방에서 늙은 궁녀들과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먼지만 쌓여가는 그들의 공간은 존재의 가벼움과 보편적인 비극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름 없는 비석들이 늘어선 묘역처럼 그들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져 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왕의 죽음조차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궁궐 속 유령처럼 존재했으니까요. 이처럼 왕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궁들의 삶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노후는 조선이라는 사회 시스템, 특히 광이라는 절대 권력의 모든 것이 종속되었던 시대상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한때는 왕의 여인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왕이 사라지자마자 마치 소모품처럼 버려진 존재들. 그들의 허망한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덧없음과 그 시대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찬란했던 궁궐의 삶 뒤에 숨겨진 그늘, 그것이 바로 후궁들의 운명이었던 셈이죠. 과거의 역사는 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거나 혹은 소리 없이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은 비록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고독과 연약함, 그리고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결국 쓸쓸함으로 귀결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사가 던지는 질문들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